자, 보시죠. 여기가 좀 어려워요. 아까 거기도 좀 어려웠죠? 네, 여기는 좀 더 어려워요. 상식에 벗어난 애들 좀 많거든요. 자, 보시죠. 여기. 자, 갑이요. 요 갑이라는 애가 A한테 물건을 팔고요. 10,000원을 받았대요. 그럼 일단, 갑의 공급가액은 여기서 일단 10,000원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을 인도하고 받은 거니까. 그죠? 근데 뭔지 몰라도 A가 또 2,000원을 주더래요. 그러면 갑의 공급가액이 12,000원이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득이면 12,000원, 무조건 12,000원이 소득이면. 소득이면 받은 거 12,000원이니까 12,0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냐면요, 말로 이렇게 출제해요. 이 갑의 공급가액에 2,000원을 포함할 거냐? 라고 하면 갑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2,000원으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이 받은 2,000원을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포함 무조건 하는 거 아닌가? 왜 포함하지 않지? 그죠? 이거를 그래서 시험에는 포함하지 않는 걸 출제를 많이 해요. 자, 그럼 언제 포함을 하냐면 맨 위가 핵심이에요. 맨 위가. 내가 물건을 상대방한테 처분하건 인도하건 그때 그 물건 가격을 구성하고 있으면 더해요. 무슨 말인지 해보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사례 가지고 할부이자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내가 이제 물건을 10,000원에 현금으로 그냥 팔았어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당연히 10,000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건 가격 얼마죠? 제가 그래서 제가 손님 이 물건이 10,000원짜리인데 근데 만약에 고객이 할부로 사신다면은요 10,000원은 아니라 제가 할부이자까지 해서 12,000원 받아야 되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냥 팔 때 10,000원이면 할부로 팔면 더 비싸게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고객한테 할부로 12,000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 보세요. 그럼 할부이자 2,000원이 그 물건 가격을 구성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죠. 12,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물건 가격 10,000원에 2,000원이 구성돼 있죠. 이해되세요? 12,000원에 할부이자 2,000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죠. 그러면 공급가액은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할부이자는 포함한다라고 해요. 그럼 12,000원 끊어주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얘랑 비교하실 게 뭐냐면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 자, 연체이자는 상대방이 늦게 줘서 받는 이자죠. 해볼게요. 자, 고객이요. 저랑 친해서 맨날 오시는 고객이야. 그래서 고객이 저 외상으로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제가 알았어요. 외상으로 팔게요. 그래서 외상으로 10,000원에 판 거예요. 그럼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으니까 일단 공급가액은 얘는 10,000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고객이 잠수를 탔네? 고객이 깜빡 잊어버렸나 봐. 잠수를 탔어.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고객이 갑자기 이제 4개월 뒤에 오셔가지고 저 옷 좀 사러 왔어요 라고 했는데 저 잊으셨어요 이렇게 어 고객이 뭘요? 내놔 외상값 내놔 그렇죠 외상값 주세요 저번에 외상이 갔었잖아요 저부터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어쩌죠? 무효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양심 있다면 죄송해요 제가 이자 쳐서 드릴게요 그래서 12,000원 받았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12,000원에 연체이자 2,000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해석해 보세요. 이 연체이자가 내가 물건을 이 옷을 팔 때 연체이자가 판매가격 구성하고 있어요? 없죠. 만약에 연체이자가 요 물건을 옷을 팔 당시에 판매가격 구성하고 있다면 내가 궁예가 돼야 돼요. 관상을 보아하니 연체할상이구만. 12,000원에 팔자 이렇게 팔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연체이자는 내가 물건을 팔 당시에 받지 않죠. 그래서
연체 이자는 우리 부가가치세 할 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연체 이자든 할부 이자든 소득은 12,000원이거든요. 알죠? 그건 소득세고 여기는 부가가치세니까 공급하면서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조심. 어렵단 말이야. 이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론이. 그렇죠? 조심하시길. 자, 또 다른 사례. 자, 여기. 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 택배 시키실 때 주로 택배비가 포함돼서 결제하시죠, 주로. 그죠? 근데 가끔씩 저도 최근에 한번 결제를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착불로 한 적이 착불. 선불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택배비 포함해서 결제하는 게 선불이잖아요. 맞죠? 근데 택배비를 별도로 택배기사 분들한테 결제하는 게 그게 착불이죠. 그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A가 착불, B가 선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급가액이 달라요. 왜냐?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결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B한테는 얼마 결제해요? 12,000원. 맞죠? 그러면 인도 당시 B 쇼핑몰 사업자는 물건 팔 당시에 판매 가격 구성하고 있죠? 택배비가. 그래서 요 B의 공급가액은 12,000원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A한테 사실 때는 얼마 주고 사요? 10,000원만. 그 택배비는 별도 나중에 주세요. 택배기사분한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00원에 결제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시는가요? 잘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얘만 내는 게 아니라요. 뭐도 출제하냐면 이제 거꾸로를 출제해요. 이제 반대로 줬대요. 각각의 사례, 아까는 10,000원 받고 2,000원 받고. 근데 내가 10,000원 받고 2,000원 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줘요? 왜 주는지 설명하기고. 됐죠? 자, 보시면 자, 시험에 어떻게 내냐. 이 지급한 2,000원을 갑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한다. 라는 건 뺀다라는 거니까 갑의 공급가액을 8,000원으로 본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출제하면은 이때는 갑의 공급가액은 그냥 10,000원인 거예요. 그대로. 그럼 시험에는 주로 얘를 낼 거예요. 공제하지 않는. 항상 왠지 받았으면 더 할 것 같고 줬으면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애를 출제해요. 말이든 계산 문제든. 그런 거 조심하고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얘는 바로 넘어가죠. 자, 보실게요, 여기. 자, 그래서 제가 방금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두 개는 설명 다 이미 했어요. 자, 암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언제 공급가액에 포함하냐, 포함. 언제 포함하냐면 여기 아까 할부이자 이렇게 할부이자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운송비 같은 거 요게 착불이죠. 아니 착불이래. 선불이에요. 선불. 자, 그리고 제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뭐 설명했냐면 요거 설명했죠. 아까 연체이자요. 얘만 딸랑 설명하고 끝냈잖아요. 얘만 딸랑. 나머지도 출제해요. 자, 그래서 설명도 드려볼게요. 여기가 꽤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보시죠. 왜냐면 여러분들 요거 왜 낼까요? 금액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에서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급가액 있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또대로 패요, 또. 지금이야. 아, 저 관심 없으면 공부잖아요. 솔직히 치면 여러분 나중에 사업자 돼봐요. 이거 잘못하면 막 폭탄나, 폭탄. 나중에 막 내가 1억 잘못했어. 그러면 가사세 막 500만 원도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관심 없으시구나. 응. 나중에 돈 때문에 잘못하면 잘려요. 관심 없으시구나. 오케이. 보시면, 지금은 좀 여러분 내 돈 아니잖아 하시겠지만 나중에 내 돈으로 되게, 아무튼, 자, 보시면. 자, 이거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들 제가요, 만약에 그 술집을 운영하는데 술집? 제가 술집을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 술이나 음료수를 납품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12,000원을 보낸 거예요. 12,000원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받을 건 맥주하고 소주가 합쳐서 10,000원짜리거든요. 10,000원짜리인데 그냥 맥주하고 소주를 그냥 여러분 그냥 갖다 줘요? 박스에 담아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맥주, 소주 값 10,000원에다가 박스 값 2,000원까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박스가 왜 이렇게 비싸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뭐야 이거. 그래서 12,000원. 근데 여기 보시면 반환 조건이에요. 반환 조건. 반환 조건은 뭔 소리예요? 저는 맥주나 소주가 필요한데 그냥 받으면 깨질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쪽으로 받은 거죠, 여러분들. 보증금 쪽으로 드린 거잖아요. 박스값.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12,000원 받았지만 2,000원 나중에 저한테 돌려주셔야 돼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부채죠, 2,000원.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 조건으로 받은 건 그건 부채지 공급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하겠다라는 거지만 미반환이면 그때는 포함해요. 미반환이면 반환 말고 미반환이면 뭐예요? 전 정말 박스도 필요해. 그렇죠? 박스도 필요해. 그래서 12,000원 드린 거야. 반환 안 하니까 여러분 12,000원에 공급한 거예요. 되세요? 거꾸로도 알고 계셔야 돼.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설명. 이거예요. 여기.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 설명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음료수를 좀 부탁했어요. 음료수. 자, 음료수 좀 납품해 주세요. 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음료수를 가지고 오시는 도중에 그거를, 음료수를 떨궜어. 떨궈가지고 애가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공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죠. 여러분들 오시다가 파손해 하셨다니까요? 맞죠? 그럼 저는 공급 못 받았죠? 그럼 여러분들 공급가액이 10,000원이에요? 빵원이지, 빵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면 아직 인도가 안 일어났으니까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음료수를 납품하시고 제가 떨궈 먹은 거예요. 그럼 공급받는 자는 도달했죠? 그럼 그때는 공급가액 더하는 거예요. 왜요? 인도가 일어났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꼭 공급받기 전이냐 후냐를 따지시길.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급가액에서 공제. 자, 암기 잘 해주세요. 자, 이거는 이미 했죠. 우리 이미 세금 계산서, 수정 세금 계산서 어제 했었을 거예요.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은 우리 공급가액에서 빼기 때문에 우리 마이너스 금액 넣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이거 뺀다.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요거. 자, 해보죠. 자, 판매장려금의 지급해볼게요. 판매장려금의 지급. 자, 들어보시죠. 여러분, 판매장려금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백화점에서 VIP 고객한테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응? VIP 고객 있잖아. 백화점에서 1년에 3억 지르는. 잘 몰라. 질러본 적이 없어서 3억 지르면 막 가가지고 막 백화점 점원들이 막 인사하고 난리 나잖아요.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와가지고 인사 드라마 많이 봐서 그래요.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저희 백화점 많이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판매장려금을 백화점이 지급한다라고 표현해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여러분들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으면 상식적으로 빼야죠. 나갔으니까. 근데 안 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 얘랑 엮여요. 여기. 얘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언제 더하냐면 물건을 내가 판매할 당시에 거기에 판매 가격에 더해져 있으면 더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물건을 백화점에서 팔 당시에
판매장려금을 뺀 금액으로 팔면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백화점에서. 고객님, 10,000원짜리 물건인데요. 나중에 판매장려금 2,000원 나갈 거거든요. 8,000원에 팔게 이래요? 아니요, 일단 10,000원에 팔아요. 팔고 나중에 2,000원 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인도할 때 판매 가격에서 빼지 않죠. 백화점 팔 당시에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안 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나오면 많이들 빼요. 좋거든. 조심요. 계산 문제가 나온다니 좀 풀어볼게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대손금 설명. 자, 대손금인데요. 이 대손금은 여러분들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 1급에서 2번이나 됐어요. 2번이나. 요즘 할게요. 요거는 말로 좀 해볼게요. 말로 해보시면. 좀 보세요. 회계 1급용까지만 설명할게요. 이런 것 때문에 회계 1급 합병률이 계속 낮아져요. 자꾸 세무 이거 끌어오거든요. 최근에. 네, 해볼게요. 이 대손세 공제가 뭐냐면, 보세요. 내가 여기 X1년은 그냥 연도가 X1년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냥 생각, 지금은. 자, 연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X1년 2월 5일에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외상으로 했겠죠, 상대방한테. 예, 그럼 난 상대방한테 받을 게 11,000원인 거예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외상으로 팔았으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면 매출세액 낼까요? 안 낼까요? 내가? 왜요? 왜요? 받지도 못했는데. 그죠? 공급했으니까. 만약에 상대방한테 50년 동안 못 받으면, 세무서, 못 받았어? 내지 마, 50년 동안. 그렇지 않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출세액은 상대방한테 대가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 1,000원을 내 돈으로 먼저 냅니다. 알죠? 그리고 나중에 상대방한테 11,000원을 받으면 다 꿀꺽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1,000원 냈으니까.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소스 해피해지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갚으면 상대방이 배를 짠 겁니다. 사망한 거예요, 사망. 죽일게. 죽었어요. 알죠? 부가가스를 안 줬다는 사실에 충격 먹어가지고 죽었어요. 알죠?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1,000원 납부했죠? 왜냐면 상대방이 줄 알고. 납부했는데 이거 납부한 거 잘 된 거, 잘못된 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상대방이 줘야 내가 낸 게 잘 된 거죠. 그럼 상대방이 안 준 거니까 내 입장에선 1,000원은 내지 말았어야 되는 세금을 낸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죠? 나라에서 돌려줘야죠. 1,000원을.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 받게 되면은요, 나라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나중에 내 세금에서 빼줘요. 네가 나중에 내 세금이 만약에 10,000원이야? 그럼 1,000원을 빼줄게. 9,000원만 내, 나중에. 요걸 뭐라고 하냐면, 대손이 된 세액이죠. 1,000원이. 대손된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손세 공제다라고 불러요. 알았죠? 근데 이 대손세 공제는 예정신고 때 안 빼줘요. 이유 없어요. 그냥 예정신고 때 안 빼줍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때 뒤에서 빼줘요. 됐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안 빼준다라는 거 좀 외우시고,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부호도 가끔 장난칩니다. 빼냐, 더하냐, 상식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납부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 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납부를 아까 대손세 공제 납부할 세금에서 빼준다면서요. 그럼 빼주려면 매출세액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납부할 세액이 빼주려면. 매출세액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려간다라고 해서 여기에 차감한다라고 돼요.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시험에 이걸 어떻게 장난치냐?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장난칩니다. 그냥 외우시면 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손세 공제면 납부할 세금을 빼줘야 되니까 매출세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뺀다라고 해요. 되시겠어요? 이것만 내면 다행이지. 갑자기 얘가 살아나서 갚아야 돈을. 이상이 없는. 그래서 미안하다. 11,000원 갚으마. 내가 갚으로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그래서 11,000원을 회수한 거예요. 그럼 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원을 다시 토해내야 돼. 맞죠? 그럼 토해낸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 쓸게요. 토해낸다. 토해낸다라는 건 회수하면 토해내는 거니까 납부를 늘리는 거잖아요. 매출세액이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해야죠. 그래서 때는 가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부호 조심. 됐죠? 이해되세요? 납부할 세금을 줄려면 매출세액 줄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회수하면 토해내야 되니까 납부를 토한다라는 것. 그때는 매출세액이 늘어야지. 가산이에요. 좀 이따가 두 문제 풀 거 어려워요, 꽤. 그렇죠? 여기. 자, 그럼 뜬금없이 갑자기 여길 왜 하냐? 얘 때문에. 야, 여기요. 대손금이 실제로 못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 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뺀다라고 했죠? 거기 대손이 되면 뺀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안 뺀대. 그럼 여러분 여기서 빼는 게 세액에서 빼는 거죠. 세액에서.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금액에서 안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금액에서 안 빼는 거나 세액에서 빼는 거나 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진짜 잘 놀죠. 금액에서 빼버리면 항상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세금 계산서 다시 수정해서 발급해 줘야 돼요. 근데 대손된 놈이 받으려고 할까요? 이미 띄어먹으려고 작정한 놈인데? 맞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금액에서 빼지 말고 세액에서 빼. 그때는 신고할 때만 우리가 납부할 세금에서 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이유는 그렇지만 암기. 그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실제 계산 문제로 좀 내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기출문제. 음. 337페이지. 337. 자, 기출문제 337페이지에 14번입니다. 337페이지에 14번. 몇 번이에요? 14번? 1번?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3번. 포함이잖아요. 포함. 그렇죠? 포함이면 할부에 더한다라는 건데 1번은 빼는 거잖아요. 빼는 거. 말장난. 되셨어요? 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또 가주시냐면 자, 일단 여기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요 대손색 때문에 여기